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쉬시면서 아마 독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주말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사정은 뭐 짜증스럽지만은 넓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태평성대입니다. 넓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평성대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객관적인 지표는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의 민족사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했고 국제적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마가 끼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빠진다든지 오만해지면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권력자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의 선배 세대가 피땀 눈물을 흘려서 이룩한 이 문명을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 땀 흘린 분들을 욕하면서 고마움을 모르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복지에 전념하고 잘 나가는 사람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부자들이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데 여기에 탐닉하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은 전성기가 2017년이었구나, 그 뒤부터 쇠망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허영심과 오만. 그래서 항룡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역에서 나오는 말인데, 용을 비교하기를 잠용, 숨어있는 용, 그 다음에 현용, 나타난 용, 비룡, 올라가는 용, 천장에 하늘 끝까지 도달한 용을 항룡이라고 하는데, 항룡유회, 그게 도달하면은 후회를 하게 된다. 왜냐, 용도 더 오를 데가 없으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항룡유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항룡유회 상태가 아닌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경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가사의한 게 많습니다. 어떤 기자는 대한민국을 impossible country 또는 impossible state, 불가사의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기자 생활 47년째 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북한도 아주 높습니다. 일본, 이렇게 한자 문화권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학력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일하는 이 근로시간에서도 세계에서 선두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서 일도 가장 열심히 한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거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속는데도 1등입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면 안 속아야죠. 더구나 머리가 좋으면 안 세워야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울수록 속는다. 여러 통계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때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서 약 30%였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6.25 전쟁, 6.25 남침이 아니라 국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30%란 거하고 비슷합니다. 더구나 이 통계를, 그 블랙다운을 봤더니 더 놀랄 일은 학력이 높을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학 졸업자에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밖에 갖지 않는 사람은 속는 사람이 가장 적다. 가장 분별력이 있다. 한국은 덜 배울수록 분별력이 있고 많이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럼 배울수록 무식해지고 배울수록 분별력을 잃게 될까요? 왜 배울수록 분별력을 잃게 될까요?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빴습니다. 마음에. 그 마음 속에 해일조선이 있는 거죠. 천국 다음에 한국을 해일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오심, 컴플렉스, 공짜심리, 이런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나쁜 마음이 좋은 머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저는 부패가 아니고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선동. 그 이유를 이렇게 들 수, 왜 한국 사람들이 어른이 배울수록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되고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느냐. 첫째, 선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바보가 선동하면 안 속죠. 그러나 머리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정교하게 선동하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선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언론기관, 선동을 진압해야 할 언론기관, 교수들, 학자들, 최근에는 검사, 판사,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 선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리고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이 광우병 사태 이번에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경험한 바지만은 언론이 선동에 앞장섭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국민들은,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독극물인 것처럼 MBC, KBS가 선동하니까 2008년에 약 60%의 국민이 속아 넘어가서 광우병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지금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하니까 이게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평등의식, 여기서 일어나는 사촌이 논을 사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질투심,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양극화 선동, 잘 나가는 사람, 부자를 타도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 계급투쟁론이 선동의, 말하자면은 선동에 기름을 붓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선동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객관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속는데도 1등이다. 이 화두를 어떻게 한국 사회가, 우리 지도층이 직시하고 이것을 극복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잘 속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가 붕괴된 것입니다.
한국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사고 구조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정확한 행동을 하고 속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계속된 이 한글 전용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한국어가 아니라 반신불수가 된 한국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어는 70%가 한자어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표기하니까 70%는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계속하면은 정확성이 결여됩니다. 정확성이 결여되면은 선동에 넘어갑니다. 최근에 조갑지닷컴에 펀드빌드란 이 회원께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실었어요. 유머입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이 고급 유머인데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 양대 드림팀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펀드빌드 제목 대한민국 양대 드림팀. 각국을 대표하는 수백 개 팀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3개 팀이었다. 최강을 가리는 일만 남았다. 이미 수많은 미션을 통과한 3팀에게 부여된 새로운 미션은 테레사 수녀 악마 만들기였다. 성인이죠. 테레사.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를 악마로 만드는 대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각 팀에게 부여된 시간은 3일이었다. 3일 만에 3팀 모두 남녀노소 백인으로 구성된 심판진들로 하여금 테레사 수녀는 악마라는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선동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주어진 미션은 링컨 대통령 폭군 만들기였다. 여기서 북한 조선통신팀이 탈락했다. 졌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팀은 이 미션을 통과했다. 최후로 남은 2팀에게 주어진 미션은 슈바이처 박사 살인마 만들기였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관영 언론팀이 탈락했다. 중국 언론이 슈바이처를 살인마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언론 연합팀이 세계 최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언론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배심원단 100명에게 선동 보도로 슈바이처 박사를 살인마로 만드는데 살인마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언론 연합팀이 기량을 발휘하는 3일 동안 심판진들의 가치관은 위인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살인마 슈바이처로 급격하게 바뀌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진 전원이 슈바이처를 부관 참치하라며 흥분된 모습을 보일 만큼 한국 언론 연합팀의 기량은 탁월했다. 이렇게 하여 제1회 파워 언론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한 한국 언론 연합팀은 우승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3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는 히틀러도 완벽한 천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답니다. 이 말은 이승만도 우리한테 3일만 시간을 주면 히틀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펀드빌트 유머는 계속됩니다. 시상식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동시에 개최된 제1회 파워 판검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판검사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테레사 수녀 구속하고 중령 선고하기, 링컨 대통령 구속하고 유죄 선고하기, 슈바이처 박사 구속하고 살인 혐의 적용해 사형 선고하기 등 어려운 미션을 한국 판검사 연합팀은 압도적 기량으로 해치웠다고 전해졌다. 한국 언론 연합팀과 한국 판검사 연합팀은 세계 선수권 동시 석권을 기뻐하며 서로 축하했다. 대한민국의 망국의 양대 드림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거 아주 고급 유머입니다. 요컨대 한국에서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언론이고 판검사도 그 언론이 선동한 것을 뒷받침하는데 뛰어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뇌물죄로 탄핵된 후, 뇌물죄로 탄핵된 건 아니지만은 다른 과오가 인정되어서 8대 0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된 이후에 구속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곧 1심 선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 가장 부패한 사람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돈을 준 적도 없고 또 뭘 해달라고 부탁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뇌물죄가 인정돼 가지고 뭐 묵시적 청탁이란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 그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반체제적인 반사회적인 예술문화인들에게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여튼 국가적 뒷받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는 게 죄가 돼가지고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반공적인 김기춘 씨, 그리고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세계적 기업인 이재용, 이 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감옥 가도록 만든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언론의 선동보도, 기획폭로, 촛불시위, 인민재판적 분위기, 마녀사냥식 수사, 드디어 판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펀드빌드가 이야기한 대로 언론, 검사, 판사의 합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황을 이 정부는 촛불혁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촛불혁명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뜻이죠. 과장, 왜곡, 조작 이런 것을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미화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구나 혁명이란 말을 정권 담당자가 쓰는 순간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혁명은 그 고유한 의미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뒤엎는다는 뜻입니다. 혁명은 그것이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혁명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동으로 시작된 것이 권력을 교체하는 힘까지 갖게 된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선동의 끝은 어디냐? 선동의 끝은 어디냐? 선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시작된 선동은 중간에서 끝나면은 달리는 자전거가 서면은 옆으로 넘어지듯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선동은 거짓말, 사람들이 잘 속는 편이지만 오래 속지는 않아요. 그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앞에 거짓말을 덮어야 됩니다. 선동의 연속성이죠. 연속적으로 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선동부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아 넘어가 주느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레퍼토리를 바꾸면서 또 선동하는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도 바꾸면서 하면은 이건 새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과거에 속았던 그 선동과 다른 이거는 정말이구나 하고 믿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끊임없이 그렇게 속아주느냐? 더구나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조갑제 TV 같은 이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한가운데서 그런 선동꾼과 이 국민들의 각성이 경쟁을 하는데 종국에 가서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이기겠느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선동꾼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나쁜 점은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선거를 통해서 부패한 사람을 공직자로 선출하고, 심할 경우에는 뭐 간첩을 공직자로 선출하고, 1970년 칠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반체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민주주의 실수, 즉 분별력 없는 유권자의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내전 상태로 간다든지 등등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그것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선동자를 뭐 심판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국민 각성에 의해서. 한국은 그런 지금 시험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이런 선동 정치를, 선동 언론을 진압할 수 있느냐, 또는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비상한 방법이 나올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연설에서 한 이야기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뭐냐?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덮지 않고 노출시키는 것이다. 노출시켜 놓으면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제를 노출시키려면은 언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언론 자유를 제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딥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가장 바탕인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려고 덤벼들면은 그때부터는 그 정권은 독재로 가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더구나 이 사법부 내의 운동권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을 지금 대법원장으로 파격적으로 지원장을 2단계 올려가지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드디어 판사들이 그런 선동된 여론과 권력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판결,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위험한 현상이 지금 보입니다. 또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노골적으로 KBS, MBC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왜냐? 주권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들이 선동에 속아 넘어가면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민주주의를 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